안녕하세요. 4월 23일 토요일 이른 아침에 이 영상이 오프닝이 될 것이고요. 목요일에 100억 원에 해당하는 그러한 전환사채 발행 그리고 운영자금이 60억 원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채로 연명하는 기업, 이런 기업의 웬 그래핀이냐, 이렇게 리스크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오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 영상을 참조만 하시고요. 최종적인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으로, 사채로 연명하는 기업 무엇으로 이렇게 투자를 할까요? 그러신 분들은 팔고 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방식대로 진행을 할 것이고요. 진행을 한다는 소리는 투자를 이어갈 것이라고 보고요. 어쨌든 오늘 준비한 내용들이 잘 제 시간에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87만 4천 주의 거래량이 나오면서 종가는 3,225원에 마쳤습니다. 오늘의 이 주된 하락은 전일 100억 원에 대한 사채로 연명하는 그러한 기업으로 인해서 투매보다는 미국 제롬 파월의 연준의 의장의 빅스텝 0.5%의 금리 인상 5월 초에 FOMC에서 결정이 되겠죠. 그로 인한 주가의 하락이 좀 더 컸지 않았나는 생각을 해보고요. 우선은 사채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전화를 걸어 보았습니다. 전화를 걸어 보았더니 이 100억 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신사업인 그래핀에 관해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전적으로 국일 제지만의 그러한 사용이 된다는 것을 회사로부터 소식을 통화를 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사채 발행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저는 사채 발행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의견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빚을 빌려가면서 이 어떠한 사업을 영위한다는 것은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사채 발행은 저는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고려할 만한 부분은 고려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어느 분께서 사채 남발해도 되는 건지, 사채 남발은 남발을 해서는 안 돼입니다. 사채 남발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분께서 신뢰할 수 없는 집단이다. 국일 제지, 국일 그래핀. 그러면은요, 신뢰할 수 없는 집단이면은 주식을 팔고 관심을 갖지 않으면 됩니다. 신뢰할 수 없는 집단이요, 주식을 사지 않으면 됩니다. 희망회로 또 역시 나옵니다. 희망회로는 본인께서 각자 판단하시면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공부를 토대로 해서 이것이 정말 희망회로 될까 아닐까, 이런 부분 저는 시장에서 움직이는 그대로만 전달을 하고 판단을 해 봅니다. 그리고서 이런 부분이 있죠. 이번에는 7회차가 11월 30일 105억 원이고요. 운영자금 40억 원, 타법인 증권 취득금액과 기타 금액 30억 원도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일 제지에서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35억 원은 타법인 증권 취득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일 그래핀으로 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서 의무공시가 아닌 자율공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공시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4월 29일에 제 8회차가 그리고 목요일에 회사에서 결정이 됐고 100억 원, 시설자금은 정확히 모르겠고 운영자금 30억, 채무상환, 시설자금 10억에서 100억 원은 오롯이 국일 제지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회사와 좀 더 소통을 하고 제 나름대로 좀 찾아봤습니다. 2021년 12월 22일 중소벤처기업
국제기업부에서 나온 것인데 2021년도부터 해서 국제 펄프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상생협력으로 돌파하고자라고 중소기업 상생협약을 12월 22일에 이렇게 인쇄업 또는 인쇄용지업계 간에 상생협약을 맺었습니다. 국제 펄프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인쇄용지 가격의 상승, 중소인쇄업계의 경영애로로 이어졌다. 중소기업부와 동반성장위원회, 중소인쇄업계와 인쇄용지 생산 대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유도한다. 국제 펄프 가격 급등에 따른 부담 완화와 상생을 위해 거래 환경 개선 그리고 협력관계 구축 등 상생협약을 체결했다라고 했습니다. 국제 펄프 가격은 2020년 12월부터 6개월 연속 상승해서 2021년 지난해 5월, 6월에는 톤당 925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61%로 상승을 했답니다. 이것이 중소기업 중앙회의 2021년 10월의 데이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어제 2022년 4월 21일에 뉴스원의 단독 보도에 의하면 펄프값 급등에 유한 김벌리라든지 화장지류, 한솔재지, 인쇄용지 가격이 상승을 한다는 기사가 올라왔고요. 국내 제지기업인 한솔재지, 무림페이퍼 등에 이어 유한킴벌리도 예상을 뛰어넘는 국제 펄프 가격 급등 추세를 버티지 못하고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보인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유한킴벌리는 화장실용 화장지, 미용 티슈, 종이 타월 등 화장지류 크리넥스 브랜드 제품 가격을 8% 내외로 조정을 했다. 개별 제품 실제 소비자 가격은 개별 판매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유한킴벌리는 3월 국제 펄프 가격이 지난해 연평균 대비 30% 이상 급등하는 등 펄프 가격이 지속 상승했다. 그렇다면 2020년 12월, 11월부터 지난 2021년 지난해 그리고 현재까지도 올해는 지난해 평균 대비 30% 이상 급등을 했고요. 이곳에서 의한다면 2020년 12월 그래서 2021년 5, 6월에 61% 상승, 요것보다도 30%가 이상 급등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펄프 가격이 지속 상승에 가격 조정이 불가피했다. 이러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 지난해 2021년 11월 30일에 운영자금 40억 원 따라서 2020년 12월 대비 현재 2022년은 100% 정도 상승한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운영자금과 운영자금 40억 원, 60억 원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적자하는 그런 지수, 사채로 연명하는 기업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라고 한다라면 투자를 안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국일 제지로 들어오지는 않고 신사업인 국일 그래핀으로 보고 들어왔습니다. 물론 이 모기업인 국일 제지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 계시는데 자영업자들이 이제 적자 기업들도 적자를 유지를 하겠죠. 자영업자들께서 그러면 그분들께서 이렇게 영업 손실이 난다라고 해서 바로 접는 것보다는 최대한 버틸 만큼 버티기 위해서 금융권을 찾아가면서 저금리로 이제 이자를 얻고 그러면서 이렇게 코로나가 빨리 멈추기를 기다리면서 버티기 할 수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적자가 이어지기 때문에 몽땅 다 은행 금리를 찾아서 가지 않고 자금을 확보하지 않고서 바로
자영업을 접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일제지와 함께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자영업자들과 조금 비교를 해본다라면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러한 부류로 오늘 낮에 이것을 좀 더 회사와 소통을 하면서 연구를 해보면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일 그래핀에 대한 부분은 저는 원천 발명과 물리학을 공부함으로써 티타늄의 그러한 증착, 모노레이어 저온 증착을 하는 부분은 유일하다. 또 어느 부분은 국일 그래핀의 미국 특허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장비에 대해서 2년 이상을 걸리는 거에서 비아냥되는 그런 친구도 있더라고요. 어리석은 사람의 생각일 수다.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핀 직성장의 방법, 이 직성장이라고 해도 사실은 이 특허의 내용을 들여다보시게 되면 국일 그래핀, 물론 국일 그래핀은 이미 같은 다이렉트리 방법이지만은 특허가 등록이 완료가 됐죠. 이런 삼성전자는 2015년에 출원을 했지만 등록이 2022년 대략 6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또한 이 부분 그래핀 직성장 방법 같은 직성장이질 않습니다. 이 부분은 이것을 들어가서 국일 그래핀과의 비교를 해보면 같은 그래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이고요. 일단은 제가 보여드리는 부분, 이런 출원이 2011년 5월 4일을 했지만 공개 일자는 1년 지나서 했고요. 등록은 6년, 7년에 지난 시점에서 삼성전자일지라도 이와 같은 특허 출원과 등록의 갭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년일 걸렸다 뭐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은 비아냥되면서 우습게 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공부를 더 하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지난해 11월 30일 그리고 목요일에 국일제지에서의 전환사채 발행한 부분은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요. 또 어느 한 부분은 제가 임원들은 왜 집단 배도했나요? 이 부분 2019년 6월달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그 회사 차원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세금 관련. 그러나 저는 세금 관련이라고 하지만은 어쨌든 세금을 하면서 큰 차익을 낸 것은 분명합니다. 저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시제품을 대대적으로 홍보해 놨다라고 하는데 어불성설입니다. 시제품을 제가 단 2차례에 본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분처럼 시제품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이것은 구라입니다. 우선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국일 그래핀의 홈페이지에 올라온 내용이고요. 국일 그래핀 품질 한 단계를 향상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언제 10월 29일자 올라온 매일경제에서 나온 부분이고요. 이곳에서 국일 그래핀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고품질로 향상된 그래핀 시제품을 올 연말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공식적인 자료입니다. 그러나 이런 분께서 대대적으로 이걸 이런 부분을 과연 홍보라고 하는지는 도대체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서 또 한 부분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이것이 2020년 11월자의 기사, 고종민 기자가 썼고 이투데이에서 나온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10월 29일이니까 대략 열흘 후쯤에 다시 한번 기사가 나왔고, 그래핀 사업은 순차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했고요. 그래핀 연속 증착 장비를 통한 특허 출원을 진행 중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장비는요, 이 장비는 지난 2월 28일인가에 됐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각각의 특허들은 그래핀 합성 시 사용되는 방법으로 이러한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미국 특허에 대해서도 미국 특허청의 심사 및 의견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된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언제요? 2020년 11월 11일입니다.
그러면 이 미국 특허는 언제 특허가 등록이 됐나요? 2021년 9월 말인가 정도가 됐으니까 이로부터 대략 10개월 정도 지나서 최종적인 등록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대면적 그래핀층에서 저항성을 감소시키는 연구를 지속하고 있고 시제품 생산까지는 무리 없이 진행이 된다, 고객들에게 보여진다, 발표한다는 그런 내용은 없고요. 저는 회사 관계자 아닙니다. 이렇게 단 회사에서는 그래핀 C 제품을 올 연말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라는 단어와 무리 없이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2번을 했지. 요분처럼 C 제품을 대대적으로 홍보해 놓고 여태까지 조용한다라는 그런 대대적인 홍보는 저는 아니다 생각을 하고, 이분께서는 이 부정적인 리스크 차원에서만 이야기했고, 왜 조용한가라는 것은 개인적인 부분은 상당히 길어지는데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는 그래핀 성장시, 그래핀 시드를 통해 그래핀을 대면적으로 생산했지만 이번 품질 안정화 단계에서는 그래핀 시드 없이 대면적으로 균일한 그래핀층을 형성시켰다. 이 그래핀 시드 없이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비전사이던 모든 것은 그래핀 시드를 가지고서 그곳에서 성장시킵니다. 그러나 이번 안정화 단계에서는 그래핀 시드 없이 이렇게 각 어플리케이션에 접목을 하면서 협업을 한다든지 타기업들과 그러면서 그래핀 시드 없이 대면적으로 하는 이러한 새로운 기술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이 부분이 10월 29일 연말이라고 한다라면 얼마에 남았습니까? 한 달 보름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는 그런 여전히 이 부분을 기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사는 이 홈페이지에서 내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10월 29일 대략 한 달이 지나면 11월이요. 또 한 달이 지나면 12월 말일인데 한 달 보름 정도, 연말이라고 한다는 것은 12월 20일 이후라고 한다면 2달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뻥칠 어리석은 그러한 기업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러한 생각으로 인해서 그래핀 시드 없이 또 하나의 내용이 있죠. 그래핀 결정입도 그레인 사이즈가 120 마이크로미터인 것을 400 마이크로미터로 확대를 하게 되면, 제가 여러 번 언급을 드렸죠. 그래핀 이 사이즈가 대단히 크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작았던 부분이 커지게 되면 이 공극, 이 틈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틈으로서 무엇이 지나갑니까? 일렉트론이 지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자유전자들이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다라 보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로 저항을 감소시키는, 그래서 그래핀을 생산할 수 있는 중요한 단계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하는 그러한 부분이 12월 시제품보다도 새롭게 다시 세팅을 하면서 진행되지 않나? 사실은 이 부분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로 인해서 저는 제 나름대로 어쨌든 연말에 조용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전공자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2019년 6월에 서렌디피티 우연의 발견이라고 하는 티타늄 증착 기반은 최초이고 유일하죠. 차별화된 그러한 공정인데 이 부분을 더욱 저는 높게 평가하고, 그래서 연말에 이런 부분은 조용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러한 합리적인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저는 투자를 진행을 하고요. 또 하나는 미국 회사 등과 컨퍼런스 콜을 잡고 떠들더니 이런 부분이 있었죠. 이런 부분은 여전히 회사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여전히 진행하고 있지만은 좀 늦어지고 있다 이런 말을 하고요. 현재도 통화를 하게 되면 협업은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했지. 이렇게 떠든 것도 사실은 수없이 여러 번 언급드렸죠.
기관 투자가와 외국인 투자가들의 대상인 2020년 4월 27일에 그러한 것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여의도에서 캔슬이 되면서 집합금지로 인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그러한 자료들이 나오면서 되었지, 이렇게 떠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분의 자기만의 생각이다, 이렇게 언급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현재도 글이 남아 있는데요. 이번 8회차 100억 자금이 전액 제지 쪽에만 사용을 한다라면 빚을 내어 기업 유지하는 것은 악순환이 되어서 하루라도 빨리 비중을 축소하고 그 에너지를, 그러한 힘, 모멘텀을 신사업, 그래핀에 집중하는 것이 여러 방향에서 최우선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결단력이 부족한 운영진이라면 이 말을 명심해야 되겠다. 물론 이러한 얘기를 회사와 소통을 해도 답변을 들을 수는 없겠으나 일단은 전화로 물어봐야 되겠다, 이러한 글도 남겼고요. 따라서 저는 사채 발행을 하면서 이렇게 영업을 한다는 것은 물론 신사업하고는 공장증서라고는 얘기는 다르겠지만 운영자금을 빚을 내어서 진행한다는 것은 반대 의견이고 부정적인 의견이다. 어느 부분께서는 사채 발행하는 부분은 제가 부정적이지 않다라고 하는데 정말 오해이십니다. 양 귀를 열어놓고 저의 말을 좀 새겨 들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벌써 시간이 20분을 넘어가는데 그래도 좀 더 시간이 걸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또한 저는 이렇게 사채로 연명하는 기업, 제가 이 썸네일에 이렇게 달았죠. 영업이익 7천억을 하는 크래프톤이라고 하는 게임 회사가 있습니다. 지난해에 6월 정도에 이렇게 상장을 했었죠. 배틀그라운드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저는 1991년도부터 도스 게임으로 하는 대단히 게임도 좋아하는 그러한 사람 축에 들어서 91년도 또는 88년도 1988년도 애플 프로피 디스크 5.25인치를 집어넣어서 게임을 했던 사람 중입니다. 그래서 이 배틀그라운드는 현재 상당한 영업이익이 2년 연속 7천억 원에 달하는데요. 지난해 11월 최고치 58만원을 찍고 현재는 25만원대를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단기간의 낙폭이라고 본다라면 마치 국일제지하고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일제지가 언제냐면은 지난해 3월 4월에 6,900원까지 최고점을 갔었고요. 이곳에서 지난해 이곳에서 갔었고 현재의 이 부분이기 때문에 크래프톤이나 그렇게 낙폭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대략 55%에서 60% 정도 사이가 되죠. 그러나 이 크래프톤은 저는 누가 저에게 영업이익을 7천억 원을 하는 크래프톤에 투자할 것이냐, 아니면 현재 바닥권을 향해 가고 있는 국일제지를 투자할 것이냐 묻는다면 저는 국일제지를 선택을 합니다. 크래프톤의 잠시 한번 영업이익의 매출 관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분석을 보게 되면 크래프톤은 이렇게 별도 기준을 한번 보면은요, 매출액이 1조 6,700억 원을 하고 지난해 2021년도에는 1조 8,863억 원, 영업이익이 7,700억 원, 그리고 지난해는 6,396억 원인데 이것은 대주주의 무상증자 증여로 인해서 좀 줄어들었던 부분이지 2020년과 2021년 양해 두 해 모두 7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는 기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배틀그라운드가 현재 몇 년 됐는데요. 이렇게 창작을 할 수 있는 정말 제2의 배틀그라운드를 또다시 만드는 확률은 대단히 낮습니다. 물론 가능성은 있겠죠. 그러나 그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그래핀, 티타늄 기반, 서렌디피티상을 그러한 수여를 한 시중에서는 밴드갭을 못 만들어서 반도체 적용이 어렵다. 그래서 몰리브덴이라든지 흑린을 사용하는 2차원 물질을 좀 개발하고 또 진행하고 있는데 반도체 적용하기 위해서요. 그러나 이미
우리는 원천 발명가 사회이사인 윤순길 교수는 거의 한 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미국까지 함께 가고 여의도에서 함께 IR을 진행했던 그러한 교수님이시고요. 따라서 그러한 부분께서는 TFT에 대한 질소 도핑을 하면서 2019년만 하더라도 유럽과 미국에서 놀라운 전기적인 성능의 그러한 데이터를 보여주었고, 그리고 지난해 2월에는 벌써 국내 특허 등록이 완료된 그러한 상황에 저는 훨씬 더 이 제2의 배틀그라운드를 내는 그러한 창작을 할 수 있는 확률보다는 저는 현재 3년째 투자를 진행하고 장비가 들여오면서 2년간 진행되고 있는 국일제지에 저는 투자할 가능성은 대단히 높습니다. 어느 분께서 이렇게 사채로 연명하는 기업에 투자할 것이냐, 영업이익 7천억은 두 해 정도 연속적으로 내는 기업, 저는 배틀그라운드에는 크래프톤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증거가 바로 이 크래프톤이 현재 이와 같은 영업이익 7천억 원을 냄에도 불구하고 국일 제지만큼의 가격 조정을 내고 있다. 오늘도 3.1%, 국일제도 3.73, 두치 건너 서치 50도 100보의 하락을 보이고 있죠. 전저점을 무너지고 있는, 언젠가 이것도 반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겠지만 저는 이것보다는 국일 제지에 투자하는 그러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고, 그래서 희망 회로를 한다든지 또다시 뭐 이렇게 여러 차례 언급을 하는 이런 부분들, 임원들이 왜 집단 매도했나요? 또 시제품 대대적으로 홍보, 이런 부분 하는 분들은 이제 앞으로는 투자에 방해를 된다라고 해서 이건 소통의 의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수없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은 채널에서 삭제토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서 또 뭐 어떤 부분이 계셨는데, 그 다음에 국일제지를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일제지에 조금 전에 언급을 했었죠. 펄프의 원자재 상승 이런 부분이요. 국일제지의 이러한 FN 가이드를 보겠습니다. 별도 기준, 별도 기준이나 연결 기준이나 큰 차이가 없는데요. 여기에 매출액은 점점점 늘어나면서 이렇게 줄어들었고, 영업이익이 지난해 마이너스 53억 원에 대한 것은 바로 대략 7~80% 급등한 국제 펄프 시세에 의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비율을 좀 적절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 현재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일시적인 그런 어려움 때문에 몽땅 다 접어야 하는지, 아니면 금융권의 도움을 받아서 코로나 팬데믹이 멈춰질 때까지 잘 버텨야 되는지, 저는 그러한 측면으로 이제 두 번에 걸친 운영자금 100억 원에 대한 해석을 마치도록 할까 합니다. 현재는 저는 생각이 변함이 없고요.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최종적인 부분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몫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오늘 3.73%가 빠진 이런 상황에 공매도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만 1732주 열심히 매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13만 주, 최근 들어서 대단히 많은 공매도 물량, 즉 13만 주 이상이 됐던 해가 바로 3월 28일 이후가 되겠네요. 그리고 오늘 프로그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프로그램도 11만 주의 프로그램 매도, 열심히 매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키움은 20만 7천 주를 매도했고, 키움이 다시 22만 주. 실질적으로 키움에서 가장 많이 사들였고요. 그리고서 신한금융과 JP모건, 이 창구 아시죠? 공매도의 창구라고 하는 것. 신한금융에서는
매수가 73,000주가 됐고요. 매도세 그리고 JP모간은 62,000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국일지지 오늘 프로그램의 모습은 11만 주 매도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장중수급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장중수급은 84,000주를 이렇게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기관투자, 금융투자가 되겠죠. 투신에서 2,500주는 캔슬할 수가 있고요. 금융투자는 12만 1,778주 따라서 최종적인 기관투자가는 12만 주 매도, 외국인들은 8만 4천 주 매도를 했습니다. 최종적인 부분은 7만 6천 주가 외국인이 매도해서 현재 외국인 총 보유 잔고는 3.1%, 395만 6,604주가 되는 것. 현재 시가총액은 4천억 원 좀 넘는 부분, 신용시장은 3.2%에서 13,000주가 또 내다 팔았다는 점. 오늘 그렇다면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국인에서 외국인으로 이렇게 또 차입을 해왔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겠네요. 오늘 국일제지 대차가 25,000주가 됐고 상환이 17,446주. 따라서 대차가 늘어나서 현재 대차 잔고는 1241만 5,680주고요. 상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22일 8,000주 외국인이 대여를 했고요. 17,000주 내국인 증권에서 대여를 합니다. 그러면 일부 8,000주와 그리고 이곳에서의 대략 16,000주를 또 외국인이 차입했기 때문에 이곳에서 8,000주를 차입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장내에 8만 주죠. 8만 얼마죠?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8만 4천 주가 장내에 매도를 했었죠. 거기에다가 8천 주를 이곳에 빼게 되면 대략 7만 6천 주 정확하게 데이터가 맞죠. 따라서 이곳의 외국인 보유 물량은 차입을 해서 내국인에서 차입을 해서 이곳에 채우다 보니까 3.1% 395만 6천 주의 외국인 보유지만은 실질적인 외국인의 물량보다는 차입을 빌려온 물량이 이곳에 많이 섞여 있다. 따라서 실질적인 외국인이 보유하는 물량은 별반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수급 상황을 보겠지만 실질적으로 몇몇 분들 정말 저에게도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느냐 이렇게 비아냥되시는 또는 부정적으로 보시는 그러한 분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오늘 개인 투자자들이 20만 주를 다 사들였다라고 하는 것 수급 상황도 우리 확인해 볼 수가 있겠네요. 어쨌든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고요. 먼 여정입니다. 현재 그리고 어느 분께서는 주가가 계속 하락하다 보니까 부지불식이라는 말에 대해서 대단히 불편하신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2년 정도를 장비가 들여오면서 연구 진행을 하죠.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 갑자기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부지불식이죠. 그러한 상황에서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지난해 봄 때에 이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러한 상황, 역배열 상황에서 갑자기 이렇게 윤순길 교수의 플렉서블 전극이 나오면서 이렇게 상승을 했죠. 이때보다는 이제 나올 수 있는 내용이 대단히 얼마 전에 대표이사도 언급을 했지만 그러한 모습이 나오게 된다라면 수급은 이거보다 어마어마하게 더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더 해봅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최근에 장비가 들여온 지 1년이 됐을 때고요. 이 시기는 장비가 들여온 지 물론 지난해 12월에도 또 장비를 들여왔지만 이때 2년이 됐을 때 그 이후에 나올 그러한 내용들은 이때보다 더욱더 파급력이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간이 많이 길어지는 관계로 여기에서 멈추겠고요. 다시 한번 언급드리겠습니다. 소신껏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제가 주주이고 저는 투자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팔이 안으로 굽습니다. 이거 무시하시고 각자의 연구한 바로 그렇게 투자하시기를 거듭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